They can accept my mother, but me, they cannot accept me. Because they say, we the children who are born from captivity, we may turn against them, start fighting against them, we may start grabbing land since there is not our place. 오늘 김창욱 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벤트 가이드. 이벤트 가이드. 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우간다 북부의 글루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업학교인데요. 오늘 여기에 특별히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월드비전이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들을 돕는, 마을을 돕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소년병 그리고 소녀병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업학교에 이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만나고 이 상황도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또 소식도 전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소년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단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전투를 하기 위한 뒤에 어떤 서포트를 하는 사람들, 병력들도 이제 군인과 이제 준 군인인데, 어려서 저는 처음에 이 소녀병을 생각할 때 장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녀나 장남. 한국은 유난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그 장녀와 장남에게 부담을 가해지냐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떤 충분한 자립이 되어 있거나, 엄마 아빠가 딱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거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답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다 부재하시거나, 두 분이 계신데도 장애를 받거나, 어떤 저희 집처럼 예술가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 계속 사회에 펀딩, 로테이션 펀딩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면서 이제 사회 펀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부모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쟁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그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일단 애들이 어리니까 장남하고 장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소년병 컴플렉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소년이어야 하는데, 나는 소녀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소년처럼 살아야 하고 소녀처럼 살아야지 좋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도 쓰고 뭐 사달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내 스스로든 아니면 밖에서 무엇이라고 하든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눈치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착한 애들이 눈치가 또 빠른 게 있습니다. 못돼서 드신 어린이들은, 예? 못돼서 드신 어린이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지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아니면 떼쓰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때를 쓸 때 때를 쓰고, 때를 쓰지 않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엄마 아빠도 어려우셔서 못 해주는 건데 내가 이걸 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를 입거나 먼저 우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울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더 슬플까. 근데 그런 것처럼 차라리 밖으로 터지고 막 밖으로 막 상스러운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못하니까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거면 괜찮은데 그게 클수록 나중에 언젠가는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녀병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현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누나가 생각이 나요. 저는 누나가 4명, 형이 1명이에요.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렸을 적엔 몰랐어요. 그냥 가족이 많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각방을 오래 쓰셨는데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를 창출해내셨을까? 참 신기하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근데 아무튼 누나가 4명 있고 형이 2명, 1명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유난히 안 좋아하는 형제가 딱 1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나에 대한 조금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평생 안 봐도 괜찮아. 그래도 난 별로 슬프거나 힘들지 않아. 그냥 누나는 누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서로 그냥 사는 거야. 뭐 내가 굳이 그 사람이 나쁘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아예 마음이 없는 거야.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이제 누나하고 그 문제가 반복해서 벌어지고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자꾸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냥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누나가 왜 그랬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사회적 독립이나 자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많고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시고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돈을 버는 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다 키울 수 없으니까 부모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려면 남자애한테 몰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몰빵을 한 거예요. 큰 누나 바로 밑에가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서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큰 누나가 소녀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소년병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큰 누나가 보이는 거예요. 나랑 연락 안 하는 큰 누나. 벌어서 제주도로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 벌어서 보내라가 아니라 네 입은 없어진다. 근데 이제 애가 6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누나를 일단 입을 하나 제거한 거예요. 그럼 얘 교육도 안 시켜도 되고 먹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뭐 들어간 돈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근데 누나가 되게 미인이고 명석하고 좋게 말하면 비전,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딱 야망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형제들 중에 제일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고 산업 전선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니까 13살 13, 14이니까 어리죠. 누나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전투에 참여하게 됐죠. 그러면서 전투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 중에 누나가 제일 먼저 돈을 벌었어요. 식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전투, 이 산업 전투를 제일 먼저 해서 누나가 제일 먼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누나가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이고 총과 같은 그러니까 총이 이제 그 아이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투에 참여하는 게. 근데 큰 누나는 돈을 되게,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누나가 제일 많이 돈을 썼을 거예요. 형제들에 돈도 제일 많이 꿔줬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돈 꿔주고 약간 욕먹고 티내고 막 대우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꿀 때는 누나한테 꿔. 그리고는 근데 뭐 누나는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나한테 돈을 꾸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되게 외로워진 거야. 소녀병이 돼서 누나는 60이 된 거야. 그래서 누나 손에 보면 전투의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왔던 얼굴들은 이제 막 화상 자국도 손에 있고 손도 마디도 다 굵어지고 이제 얼굴도 뭐 주방에서 뭐 일하는데 무슨 화장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소년병 얘기 계속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왜 소년병이 되었는지. 내전이 일어나서 어른들이 아이를 잡아가서 거기서 힘든 일을, 충격적인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이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도 낙인을 찍어버려. Thank you, sayang.